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것은 1952년 10월호 사상책인데요. 사상 창간호 그 다음 달에 발간된 사상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2년 10월호 내용 중에서 독립정신과 4대 사상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데요. 작성자는 이성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5년경에 출생을 했는데요. 1910년대, 20년대 초반까지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고, 일본 동경에서는 한빛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반일운동을 참여하기도 했고, 신간회, 우리나라 1927년에 이제 신간회가 창립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신간회 동경지부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친일본 쪽에 기울어지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국이 만들어졌을 때 만주국에 그 국회의원 비슷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 지금 이 1952년 10월에 글이 작성될 때까지는 동아대 등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친일에 가담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의 글을 지금 독립정신과 4대 사상이라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작성한 글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로 이렇게 변전된 사람이 독립정신과 4대 사상이라는 글을 적으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점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의 어떤 불만이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글을 봄으로써 우리가 국뽕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런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찬양만 하는 사람의 글은 사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것을 지적을 했을 때는 정확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글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은 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한이라고 일컬어 왔다. 이 한이라고 함은 환웅이라고 할 때의 그 한이나 혹은 삼한의 한도 의미하고 있으니 한이란 민족의 이름도 되었고 나라의 이름으로도 되었던 것을 짐작하여야 된다. 한이라면 흔히 수효의, 그러니까 숫자의 하나만을 의미하는 듯 싶으나 한자의 일과 같은 하나가 아니요 매우 큰 것과 또 밝은 것도 의미한다. 한울, 네, 이때 한울은 이제 하늘 천자를 뜻하죠. 한울의 한이나 한밭의 한은 매우 큰 것을 의미하며 한빛이라고 할 때의 한은 하나의 빛을 의미하기보다도 밝은 빛, 즉 광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계속 써왔던 한이라는 글자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광명정대한 결의로 자부자칭하고 통일, 독립의 한 나라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나아가 한 누리인 하나의 세계를 위하여 애쓰고 이바지하려는 큰 뜻과 높은 이상도 간직하고 온 것이 틀림없다. 건국 이념 속에 홍익인간이라고 쓰여진 것도 우리 민족이 독존, 독선에 흐르지 않고 한 누리인 인류 사회에 널리 이바지하고자 한 정성을 가르칩니다.
이방의 사기인 중국의 역사서인 위지가 우리 부여 국민을 설명하되 그 국민의 천성이 강용하고 건후하되 남을 구략, 이건 침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진흥왕 이후에 신라는 화랑도의 높은 정신, 훌륭한 기백으로 전 국민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삼국을 통일한 다음 민족 독립의 역사적 기초도 굳게 세웠으나 이 민족을 침략하지는 않았고 이런 글들이 있고요. 신라가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동안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치기도 하였으나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게 된 이후에는 이를 방해하려는 전일의 맹방인 당나라와도 과감하게 싸워 그 세력을 이 국토에서 구축하고 말았다. 이게 쫓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적이었던 당나라와 또다시 우호 관계를 맺어서 저의 장점, 그러니까 당나라의 장점과 저의 문화,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하기도 하였으니 홍익인간의 높은 교훈을 받들어 고대의 문화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전 시대에 적을 사랑할 줄도 아는 것도 우리 민족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4대 사상과 그 해독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4대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리적 영역은 동북아시아의 가장 요충을 차지하여 상고적부터 이웃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의 탐욕의 대상, 침략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들은 한 결의로서의 통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는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외력이 간섭하였고 그 반면 민족의 결과와 국가의 노력이 그러니까 풀어지고 떨어진 걸 해치랍니다. 해치하고 쇠약할 때에는 이를 얕잡아 병합하고자 근린의 강국이 내침하였던 것이다. 저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기도 하였으나 일면에 있어 동요되고 분열됨을 면할 수도 없었던 것이니 자주독립 정신에 그리고 대립하여 외세에 영합 의존하려는 노예 건성의 4대 사상도 비로소 대두하고 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주로 지금 이 1950년대의 글을 보면 그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는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그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래서 바로하게 된 것이다. 그는 즉 그것은 주로 외래의 유교 사상과 표리상하여 싹트고 성장한 것이 틀림없다. 맹자의 유교 사상이란 4대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이를 가리켜 지광인다한, 지광인다는 것은 땅지자의 넓을 광자, 그러니까 땅이 넓고 인다, 인원이 즉 사람이 많은 그 지광인다한 한민족, 이때 한은 중국을 뜻합니다. 중국 민족이 그러니까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중국 민족이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 철학이요. 유교가 자기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 철학이요. 윤리이었다면 긍정할 수 있을런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관계까지 적용하려고 또 강요한다면 그는 곧 국제적인 주종관계를 합리화시키는 사상적 폐악임에 불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중국 주변 국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중국의 대사가 얼마 전, 한 2, 3년 전에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금세 중국의 속국이 됐을 것. 이런 소리를 아직 하고 있고 또 저 남중국해의 여러 국가들을 대하는 거 보면 딱 이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 그 중국의 정체를 잘못 인식하고 함부로 수입하며 또 보급시켰다가 저처럼 식식한 화랑도도 자발이고 후삼국의 분열까지 초래하였던 것이 만렵의 신라이었고 이 사상 때문에
저처럼 왕성하던 자강 진치의 기백을 거세에 당하여 몽고족의 침략에 신음하다가 국가 운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 중엽 이후의 고려이었으니 이조의 흥기는 기실에 있어 이 4대 사상의 승리이었다고 일컬어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조는 이제 그 조선 왕조의 일본식 표현이죠. 아직까지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읽어보면 이 글이 아니더라도 이조라는 표현은 꽤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조가 즉 조선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4대 사상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조선 자체를 전형적인 4대 국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